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한 나라가 인공지능이라는 어찌 보면 의외의 도구를 사용해서 국가적인 난제를 풀려고 하는데요.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? 자,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0.72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바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입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정말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죠.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잖아요. 그런데 어쩌면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복잡한 행정 절차, 어마어마한 관료주의의 벽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먼저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겪는 그 보이지 않는 어려움, 그 행정의 미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니, 아이를 한 명 낳으면요,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30개가 넘고 알아봐야 할 서비스는 127가지가 넘는다고 해요. 이건 전문가들은 절차 피로도라고 부르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17개 중앙부처, 226개 지방정부, 심지어 60개가 넘는 민간 앱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요. 이걸 개인이 일일이 다 찾아야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런 숫자들, 이게 실제 예비 부모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? 한 예비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. 아내가 잠든 새벽 2시까지 혼자 몰래 이걸 다 검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예비 아빠 모두로요. 정말 막막했던 거죠.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 예비 부모들이 이런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데 쓰는 시간이 평균 32.5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. 와, 아주 본격적인 육아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. 자,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? 그래서 등장한 아주 야심찬 비전이 있습니다. 바로 AI, 인공지능이 육아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건데요. 한번 자세히 보시죠. 한 아이 엄마인 블로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정말 딱 맞는 비유인데요. 마치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알아서 다 챙겨주는 그런 AI 비서가 육아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. 놀랍게도 이게 바로 지금 정부가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. 이름하여 AI 국민 비서인데요. 이게 뭐냐면 정부랑 민간 플랫폼을 싹 다 연결해서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복잡한 서비스를 다 처리해주는 그런 AI 서비스인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지금까지 우리가 막 복잡한 서류란 씨름하면서 정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그냥 단 하나의 간단한 대화로 모든 걸 끝내게 하겠다는 겁니다.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. 근데 이게 말은 좋은데 과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까요? 정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. 예비 부모가 그냥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AI야, 우리 애기 곧 태어나. 출산 준비 좀 도와줘.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.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AI가 알아서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찾아서 신청해주고요. 출생신고도 대신해주고 예방접종 스케줄도 짜주고 동네 어린이집 대기 명단에도 올려줍니다. 심지어 육아휴직 서류까지 다 처리해주는 거죠. 와, 정말 대단하죠? 결국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요. 예전에는 우리가 17개가 넘는 웹사이트, 60개가 넘는 앱을 막 헤매고 다녔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냥 대화창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.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AI가 알아서 척척 제안해주고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변화가 그냥 편리해졌다에서 끝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이걸로 얻게 될 경제적, 사회적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우선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됩니다. 아까 32.5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. 이게 2.6시간으로 줄어듭니다. 무려 92%나 단축되는 거예요.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보면요. 이렇게 아낀 시간, 그리고 예전엔 몰라서 못 받았던 지원금까지 AI가 다 챙겨주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연간 1조 4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.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남성 육아휴직입니다.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이게 가장 큰 이유래요. 그런데 AI로 이 과정을
확 간단하게 만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20%포인트나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행정 절차가 편해지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나요?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요. 기존 41%에서 69%로 수직 상승합니다. 정말 놀라운 변화죠. 자,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거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니야? 그냥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싶으시죠? 근데요,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미래를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. 정부가 사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어요. 2021년에는 여러 신청을 한 곳에서 받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고요. 2022년에는 각종 알림을 보내주는 국민비서 앱을 내놨죠. 그리고 2025년에는 더 많은 혜택이 생기니까 이걸 통합할 시스템이 꼭 필요해진 거고요. 이 모든 게 결국 완전한 대화형 AI 국민비서로 가는 과정인 셈입니다. 타이밍도 아주 절묘한데요. 바로 내년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도 월 250만 원으로 오르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일로 늘어납니다. 첫 만남 이용권, 부모급여 같은 현금 지원도 훨씬 커지거든요. 이렇게 쏟아지는 혜택들을 부모들이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게 하려면 이런 똑똑한 AI 시스템이 정말 필수적이겠죠.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요,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힘든 시기인 육아를 할 때 정부가 걸림돌이 아니라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. 스트레스를 덜어주겠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과연 AI와의 간단한 대화 하나가 한 나라의 인구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? 물론 AI가 모든 걸 해결해주진 못하겠죠. 하지만 어쩌면 부모가 되는 길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,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한 수가 아닐까요?